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특별하게 이분 꼭 모셨습니다. MC 장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짤쇼 발음도 안 나온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짤쇼입니다. 짤쇼. 짤짤이쇼 할 뻔했어. 네, 짤쇼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장윤승 기자님이 또 홍보도 해주셔서 제가 그 따스함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때에 대한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진짜 고맙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후배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후배라고 표현해 주신 것도 너무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언론인도 아닌데. 아니 뭐 언론인만 인생 후배야? 후배, 인생 후배. 어쨌든 뭐 후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니까. 저는 좋아요. 진짜 네. 많은 시사평론가 기자분들이 방송하지만 장윤승 기자님 방송 꼭 모니터링 하거든요. 왜요? 왜 모니터링? 뭐 갖다 쓰기 좋은 말들이 많아요. 저는 취재를 못하니까 장윤선 기자님 발 이야기를 해야 일단 공신력이 생기거든요. 딱지 붙이고 시작해야 돼요. 저는 그 딱지가 없으니까 딱지 발행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할 수 있게 시사 얘기할 수 있게 딱지 붙일 수 있게. 다음 주에 내가 딱지 좀 사올게. 네, 많이 좀 붙여주십시오. 아니 박지훈 변호사 오늘 아침에 바쁘셨겠어요. 새벽부터. 오늘 아침에 이제 단독 뉴스토마토 어마어마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직접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나와봤자 뭐 인정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매우 중요한 보도를 사실 한 거고 이게 그렇습니다. 단초입니다. 단초. 네. 하나, 둘, 셋, 넷 후속 보도가 있고요. 다만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많은 어떤 녹취라든지 이런 증거물이 있는데 확인을 해야 돼요. 크로체크 안 하고 막 내면 조선일보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마이크로 입을 맞았어요. 돌리다가 한번 맞았습니다. 누가 보면 그게 박치라 한 줄 알겠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작진이 마이크를 박지훈 변호사님 쪽으로 조금 옮겨달라고 5cm만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레거시 이제 미디어에서 어느 정도 받을까도 중요하고요. 뭐 핵심 내용은 아마 아침에 좀 박형광 기자랑 얘기했기 때문에 핵심은 2022년도 공천 개입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번 기사의 포인트는 2022년도에 그렇게 재보궐 때 그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2024년 총선할 때는 너 또 나가라 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탄, 3탄, 4탄 보도가 이어집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보니까 뉴스토마토 시작하기 전부터 동접이 깜짝 놀랐어요. 5만? 동접이 5만을 넘었어. 5만을 우리는 5천만 돼도 덩실덩실 춤추는데 5만이 되길래 약간 긴장됐어요. 저 긴장을 잘 안 하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너무 긴장했습니다. 별로 긴장한 티 안 나던데. 그래서 너무 잘하시던데. 더듬거렸어요. 몇 번. 원래도 더듬더듬 계속 거리지만. 저도 오늘 특종 기자가 오니까 저도 오늘 오프닝을 더듬거렸어요. 아무래도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장성철 형님께서 딴 데 가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간도 공개가 돼 있었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몰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특종이라는 게 뭐 그 목소리를 뭐 있다면 나중에 나오겠죠. 당장은 어쩌면 영화로 찾지면 누가 표현하던데 이제 도입부가 된 거라고 보면 돼요. 기승전결이고 시작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폭발력이 크지 않은 것 아니냐라면서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의 개인적인 그냥 그 보도를 보고 난 이후에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이거 진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진짜로 100% 무학의 통찰입니다. 왜냐면 지금 오후 5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없어요. 원래 장윤선 기자님 이야기도 듣고 여기저기 뭐 장성철 소장님 이야기도 듣고 종합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진짜로 무학의 통찰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아니 근데 제가 조금 보태자면 사실 이거는 그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필요 없는 보도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보도고 이후에 나오겠죠. 이후에 차차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이상을 넘는 보도다. 왜냐하면 앞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박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2024년 올해 4월 총선에서 뭔가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보도하고 있었는데 앞선 2022년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날부터 네.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2012년 이후에 정치 이력이 없었는데 이분이 느닷없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이 되었다. 네. 알고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다더라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녹음 네. 파일. 이거 매우 굉장히 큰 중요해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 9일 날 녹음 파일이 나오고 그 이튿날 이 명태균 씨 부부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했다고, 예.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하고 뒷열에 있어요. 바로 네. 뒤에 있어요. 거기 VIP들이 앉는 바로 자리에. 뒤에. 아버지급으로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급. 아버지급이야. 그러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네. 이걸 가지고 에이 별거 아니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명태균 씨가 본인이 이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뭐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문제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건 뭐 고소할 거리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녹음한 내용, 얘기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 그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본인이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상당히 신빙성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 공천 발표도 안 났는데 미리 알아요. 김영선인지 알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 해라. 개소식 그 맞아. 사무실 이제 바꿔라. 네. 본 후보 그걸로 등등의 얘기가 나왔던 걸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본인이 대통령이나 여사한테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매우 중요하게 본인이 해명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실망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보면 형태가 판은 키웠는데 속도는 늦춘 모양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고심 끝에 나온 결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토마토 측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판을 키우고 속도까지 같이 키우면 자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례를 많이 봤어요. MBC 스트레이트 와. 보도 같은 경우에 그건 멋있다. 아니 진짜 통찰력이 대박이야. 있다. 판 키우면서 개그맨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판- 진짜. 판이 누군가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 네. 맞아요. 민주 진보 진영에서 판을 키웠어요. 서로 그 과실을 가져가려고. 그 전에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정작 보도됐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실망도 했고 큰 파급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역효과가 났었어요. 그죠. 그때, 오히려, 그때. 오히려 따져보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그 시기에 그렇지. 생겨났습니다. 오히려 멋지네라면서 맞아요. 그 사례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보수 진영도 학습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이 반기를 드는 세력들도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와 똑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판을 키우고 속도를 늦췄다라고 보는데 판이 커지면 당연히 속도는 늦춰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영화에서처럼 뭔가 큰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그걸로 막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바로 탄핵으로 가고 막 이런 거를 원하시겠죠.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은 왜냐면 박근혜 탄핵 때 그런 약간 모양새가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건 글로 끝난 거고 다시는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양쪽이 다 이 학습을 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예리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번 보도가 크게 저는 제가 느끼기엔 두 가지 이 유의미한 네. 이게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얘기하세요. 아. 저 같은 사람이 막 얘기해도 잘 아니야, 몰라서 아니야. 아니 너무 예리해요. 오지라퍼님이 M장은 김종배가 인정한 통찰력. 괜찮습니다. 김종배 선배 인정 잘 안 하는데. 나 그 몇 년 좀 같이 짠데. 몇 년 같이도 인정 못 받았거든. 네. 동병 옆에서. 제가요 어르신들 수발을 아주 잘 듣고 여튼 네, M장 얘기 두 가지 의미가 들어보겠습니다.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사실이 밝혀지면 막 탄핵으로 간다 막 많은 분들이 기대가 많았지만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도 탄핵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법적 절차들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 뭔가 그 구체적 정황이 나오면 그냥 여사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면서 거기 손절하면 오히려 더 대통령이 응단했구나라고 하면서 또 긍정적 요소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보도에서는 이게 여사만의 문제가 아니야. 대통령도 분명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했던 아니면 같이 개입을 했던 간에 대통령도 이 사안에는 같이 얽혀 있어라는 거를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보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탄핵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법적으로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둘이 공동체일 거라는 거는 그냥 심정적인 문제고 네. 법적인 문제는 다르거든요. 둘이 실제로 공모한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보도를 통해서 그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건 보수 진영 내에 진짜 개장수는 누구인가
이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너무 예리하네. 야 진짜 예리하다. 너 천재가야. 아니 저는 M장은 천재다. 무하게 통찰입니다. 난 M장 진짜, 방송을 보고 있거든. 정말 천재다. 그러네. 그러니까 틀에 박힌 그게 아니야. 김준일, 장성철, 장윤석, 저뭐 박지훈 맞네. 안돼.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개장수 와. 그 이준석 대표 이준석 죄송합니다. 섞였네. 섞였어. 두 사람을 한 번에 섞어버렸는데 왜? 누가 진짜 개장수인가? 이준석 의원의 양두구육 표현을 빌리자면 네. 이준석 의원도 당시 당대표였는데 뭐 공관위원장은 따로 뭐 있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당대표로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모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그런 심각한 문제가 공천에서 발생되고 있으면 당대표로서 막았어야 되는 거죠. 자기는 몰랐다. 나는 공천관리위원장은 따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건 면피가 안 돼요. 이준석 근데 지금 보수 헤게모니가 지지율 20%가 깨질 위기에 있을 때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 누가 반윤의 선봉에 서느냐가 헤게모니의 중심이 될 것 같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근데 예. 이걸 이준석이 잠깐 가져가는 모양새였는데 예. 갑자기 발을 빼면서 이 녹취록 관련해서 뭔가 모양이 애매해졌어요. 맞아요. 뉴스토마토도 거기에 맞는 대응 보도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공천 안 했던 한동훈이 진짜 찐 반윤이었던 거야? 이러면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사실 그 선봉에 누가 쓸 것인가, 이 반윤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문자 핵심입니다. 한동훈 이걸 다 거절했어요. 맞아요. 당 대표 네.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개장수 논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준석 의원은 피해나기 어려워요.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 나오자마자 이제 막 썼어요. SS 글 썼던데 그 내용 그거예요. 그냥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 개혁신당 뭐 문제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들여다보는 거는 오늘 보도의 핵심은 2022년도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왜 놀다가 갑자기 튀어나왔냐 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미리 누구를 통해서든지 당사자 명태균 씨한테 전달이 됐고 명태균 씨는 막 폼을 잡아요. 네. 야 인테리어 빨리 해라고 난리가 난 거야. 그거가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이에요. 네. 보도의 핵심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세 가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실 올해 공천 과정에서 김해갑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려고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어. 나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라는 강력한 허들에 막힌 거다. 빙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뭘 한 거야 그때. 이게 하나가 있고 중요한 거는 2022년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일하대. 일하대. 나는 김영서이라고 했는데 네, 일하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권세가 드높던 윤핵관 Y하고 K는 김종양 의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의원이에요. 그렇죠. 현재 의원. 그런데 김영선을 당시에 네. 한 거예요. 누가? 했죠. 대통령은 김영선이라 했는데 일하대. 일하대. 제가 고양시 살지 않습니까? 고향. 네, 김영선 고양시 의원 지역구. 일산 네. 네. 그 지역구였죠. 네. 옛날에. 아니 거기 그 지역에서도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수돗물로 유명해졌어. 수돗물 수돗물로. 7번 땀 마시고. 네. 진짜로 근데 실제로 물을 드셨죠. 물 먹었지 진짜. 수돗물 먹고 물 먹었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김종양은 나중에 이제 결국 이번에 총선에서 됩니다. 음. 근데 그때부터 벌써 김종양이냐. 그렇죠. 네. 한쪽에 미는 건 김종양이었고 예. 엉뚱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네. 빠져나갔어요. 그 부분이 네. 빠져나갔어요. 예. SNS 댓글 아마 또 글 쓸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머리 쓰겠죠. 어떻게 하면 죄송해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잘 예. 해명이 될지 머리 예. 쓸 것 같긴 한데 예. 해명 자체가 힘듭니다. 네. 갑자기 아무런 연고가 없는 거창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의창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은 그냥 거저되는 지역구에 아주 유리한 네. 지역구예요. 네. 재보궐 자료 썼으면 당연히 될 만한 사람 아니면 자기 사람 싣고 네. 싶겠죠. 예. 네. 그렇다면 갑자기 김영선이 됐다는 거는 과연 누가 입김을 네. 작용했는가? 예. 대통령은 김영선. 대통령이 김영선 네.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그 2월 18일 날 오후
38분에 이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영선 컷오프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이것도 커요.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예. 네. 그러니까 그 마쿠에서 이분들이 뭘 한 것 같아. 그죠? 그래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명태균 씨가 네. 자기 목소리에 다 예. 내가 거짓말 쳤다라고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거짓말 쳤다고 하면 변호사님 면피가 되죠. 안 믿죠. 정황적으로 자기가 제일 먼저 알고 있고 예. 취임식 그리고 그대로 전에부터 됐잖아. 알아요. 그리고 다 그대로 됐잖아요.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네.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막 조작했지 않았어요. 예. 만약에 뉴스토마토에서 이것을 만들어냈다. 내가 목소리인데 명태균이라고 거짓말 쳤다. 이런 게 아니고는 이거는 예. 법적으로 가짜 녹음이다. 네, 가짜 녹음. 나는 명태균이 아니다. 아니다. 그거 방법이 없어요. 자기 목소리 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그리고 다양하게 뉴스토마토가 엄청 꼼꼼하게 취재했어요. 그 7불사 회동에서는 네. 네. 뭐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보살님들하고 해가지고 취재가 많이 됐어.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내가 보기엔 빼박인데. 예. 요것만 해도 빼박인데 네. 뭐 제가 우리 또 장윤선 취재 편의점 네. 뭐 또 이게 또 우리 구독자들 위해서 네. 동접도 오늘 예. 많네요. 예. 2만 4천. 3탄 4탄이 준비돼 있어요. 네. 확인이 안 되는 거 아직까지. 너무나 심한 게 많아가지고. 심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기본적으로 약간 과장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과장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기사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 크로스 체크 된 것들은 이제 보도가 된 거고 체크할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 일부는 체크가 다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2탄, 3탄에 나올 겁니다. 곧 또 네. 나오는 곧 거예요. 나옵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방송 되자마자 본인 SNS에 그러니까요. 그 예. 절에서 네. 만난 거는 사실이 네. 아니다라고 그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보도를 기다렸지만 누구보다 애타게 어떤 방송이 될지 보고 지켜보고 있었던 건 이준석 의원이었구나. 네. 끝나자마자 반응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칠불산의 그 절에서 칠불사에서 만났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준석 의원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고소고발건이죠 사실.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후에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니 명백하게 허위 보도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죠. 대응하면 돼요. 게다가 또 이준석 의원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렇기 지금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장원 씨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다 까버리면 네. 안 돼요. 그죠. 하나씩 까야지 저기도 대응하는 것들을 네. 수위를 조절하거든요. 그렇죠. 모르니까. 네. 이 보도가 나온 서사에는 이준석 의원이 갑자기 A 씨, B 씨, M 씨 나올 때 그때 그 MC라서 제가 MC 장관이니까 그 MC가 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가 MC 장관 아니냐. 그런데 누구나 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준석 의원인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발을 뺐잖아. 네. 그 순간 저는 이 외통수에 빠졌다고 보고 네. 그 서사에 따라 이 오늘 뉴스토마토 보도가 전 나온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 입으로 만들어낸 유명하게 만든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정작 그 가장 열심히 개고기 팔았던 건 너 아니었냐? 이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사실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오늘 뉴스의 핵심은 김건희보다는 이준석 대표 의원 쪽 같아요. 그때 대표할 때 네. 과연 알려진 바하고 똑같은 건지 또 2024년도 공천 과정 부분까지도 따져서 아마 이준석 의원이 할 얘기가 꽤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정말 잘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국면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뿐만 맞습니다. 아니라 개혁신당 전체가 맞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의롭게 네. 의롭게 대응을 하는 것만이 이 네. 국면을 잘 돌파할 수 있는 만약에 방법이다. 뭔가 이준석 의원이 이때까지 잘했던 것처럼 임경변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또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방송 나와서 매우 이제 빨리 대응을 하는데 이거를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큰일 날 수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고 네. 천하람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천하람 의원도 그 중간에 지금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B가 이준석, A가 천하람인 예, 거죠. 네. 예. 반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다들 그 자기가 A를 하는 바람에 이준석 아니 본인이 기자는 A가 A, B를 반대로 반대 적어놨는데 썼는데. 기분 나쁘잖아. A 천하람은 기분 나쁘니까 자기가 A를 하는 바람에 예. 기사가 조금 예. 이상하게 네. 보였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면 A는 천하람이고요. B가 이준석입니다. 네, 천하람 의원이 이제 네. 사실 시사방송 나오면 네. 민주당 패널보다도 더 세게 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아니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고정 출연하시는
김철근 사무총장도 절대로 우리가 뭐 편들어줄 이유가 없다. 김건희 네.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국민들이 좀 귀담아 듣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방법이 이거는 그 질문을 이준석 의원 던진 거예요. 사실 뉴스토마토 기사 제가 판단컨대는 대통령실 지금 체코 가버려가지고 뭐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 시국에 체코 가는 것도 체코를 저는 뭐하러 가는 정말. 그놈의 원전 수준은 네. 도대체 몇 번을 써먹는 거예요. 달고 달아가지고 세 번째 아니야? 석유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또 원전 나온 누가 거야. 알면 원전 한 100개 수주한 줄 알겠다. 할머니 허리춤에 옛날 과자처럼 달고 달아가지고 가루가 됐는데 그걸 또 꺼내요. 또 꺼내. 손주들이 그거 안 좋아한다고. 새 거 줘. 할머니 이거 말고 새 거 줘.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네.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아마 그리고 이준석 의원 특성상 SNS 글이 나올 겁니다. 그 글을 맥락을 다 보면 네. 답을 알 수 있을 네. 거고요. 정면 돌파냐, 회피냐 이것도 그 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현광 기자 오늘 아침 왔다 가셨는데 그 이준석 대표를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본인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기자에게. 그리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제 2월 29일 7불사 회동, 지리산 7불사 회동인데 이때 3.1절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먼저 가고 A1 천하람 의원이 남아서 기자회견문 작성을 2, 3일 정도 더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김영선 의원도 같이 있었다라는 게 주지스님, 네. 그다음에 보살님들 다 같이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지스님께서 주지시켜 주셨어요. 주지스님 중요해. 7불사 주지스님이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순번을 요구했고 이준석 의원은 당시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준석 의원은 뜬금없이 김 전 의원에게 비례 1번을 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올린 SNS 내용은 기사를 꼼꼼히 못 보시고 기사하고 배치되지 않아요. 네. 맞아떨어져요. 네. 양립한다 표현하거든요. 네. 반대 얘기를 써야 됩니다. 예컨대 김영삼 만난 적이 없다 한다. 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만난 거 맞다. 맞아요. 7불사 본 건 맞다. 다만 개혁신당이 준 적은 없다. 그렇지. 기사도 그래요. 맞아요. 기사 내용 김영선 전 똑같아요. 의원이 요구했다. 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이거 공천 개입 사건 바로 터지자마자 대통령실 해명이 진짜 신기해요. 개입한 바 없다 김건희 여사. 개입했으면 안 됐겠냐 이런 뉘앙스로 나오거든요. 네. 그거하고 기사하고도 양립할 수가 없는 거. 양립해도 되는 거. 왜냐하면 그 개입했는데 성공했냐 안 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양하게 나와요. 양향자 의원이 자기한테도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해서 비례대표 1번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나 보더라. 3번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난 비례대표 이런 거 관여할 권한도 없고 모든 거 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위임한 거다. 난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체크하는 거죠. 네, 체크하는 다 체크했어요. 거잖아요. 네. 기사 꼼꼼히 썼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와서 한번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다음에는 오지 말라게, 오지 못하게 했다. 네. 개혁신당을 망쳐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호통을 쳤다. 이런 얘기까지 왠지 나오는 김종인 거야. 같잖아요. 왠지 같잖아요. 비슷해.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 안 얘기한 거야. 된다고 기자들. 따문에 성대모사 좀 안 되는구나. 안 돼, 이건 안 돼. 우리 그거 못해. 통찰력은 있는데 성대모사력은 안 되네. 없습니다. 이상민 불러야 돼,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기사의 내용을 보면 맞아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팩트로 확인이 좀 됐다. 네. 그러면 관련해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 지난 봄에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2022년도 네. 6월 달 선거 때 그때 네.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의롭게 네.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게 정면 돌파하는 방법인데 이제 봐야죠. 이준석 의원 성격상 SNS는 저는 오늘 저녁 오늘 안으로 올라올 거로 보거든요. 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본인이 네. 앞으로 나갈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장 기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럼 그럴수록 정면 돌파를 하셔야 돼요. 정치 오래 하시려면. 맞아요. 네. 네. 만약에 피해가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려고 할 때는 너무 이거 말고도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다른 증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안 좋습니다. 이게 본인한테는. 이후의 정치 일정도 보면서 또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뒤에 이제
나름대로 이 몸집 있는 정치 이슈들이 좀 준비되어 있잖아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제 탄핵권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 또 다시 한번 시동을 걸 거고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이 지지율에서 또 한 번의 거부권은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상황이고 10월 중순에는 또 보궐선거가 준비되어 있는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여기에 포함되면서 맞아요. 판이 너무 커졌어요. 맞아요.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한동훈 당대표를 축출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막 이 여의도판에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도 뭔가 결단을 내릴 순간이 맞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준석도 같이 얽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헤게모니 누가 가져갈 것이냐. 그 중간에 지금 김건희 여사 중간에 한동훈하고 이준석 의원 두 사람 대척점이 생긴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정치적으로 계산할 겁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이 뉴스토마토 기사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의 분열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 못한다고 보거든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매우 많을 왜냐하면 그 문자파동 우리가 봤죠. 문자 익십 네. 논란을 네네. 통해서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후문이 정치권에 파다합니다. 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당시 어?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그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는 문자가 없을 것 같아? 훨씬 많겠죠. 예, 더 많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공개하자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근데 그 시계가 지금 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도 이게 결단의 시간이 너무 빠르게 길어야 지금 한 달도 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남았어요. 그렇죠. 당시 좀 신기했던 게 어떻게 저렇게 문자가 왔는데 일십을 했을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그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너무나 많은 문자가 왔을 가능성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답을 했다가는 문제가 있고 예. 또 경선 과정에서 그 당 대표 예. 나도 까는 수가 있다는 식으로 예, 겁을 예. 주니까 원희룡 후보 측에서 별 얘기를 못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등등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고 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대목입니다. 2월 18일 오후 9시 38분 이 씨한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영선 컷오프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컷오프야? 알고 있어서 이거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네. 김영선이 컷오프라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죠. 정보를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 그 기사를 내서 여사한테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컨대 이건 추정입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추정컨대 김영선 의원을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반대했나? 그래서 이게 어그러졌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 내용인 보여요. 거죠. 그래 보여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화가 났나? 한동훈의 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허들. 한동훈의 허들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천 과정에서 이게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윤한 갈등이 거의 끝나버렸다. 건널 수 없는 강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등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김건희 여사 두 사람 한 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걸로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저쨌든 간에 온몸으로 이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막아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추측할 수 있는 그렇죠. 기사다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명이 기자회견 해야 돼요. 네. 한동훈 대표, 네. 이준석. 제 말이 그거예요. 그 두 사람 중에 네. 누가 치고 나오에 따라서 네. 정치적으로 아주 파장이 커질 커질 겁니다. 거다. 근데 둘 다 묻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이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진짜 진짜 반윤을 찾고 있거든요. 진짜 투사, 진짜 싸움꾼을 찾고 있는데 한동훈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이종격 투기 선수가 아니라 프로레슬링 선수거든요. 싸우는 척만, 때리는 척만 하고 맞는 척만 하는 사람이거든.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때리는 척하면 지훈형 맞는 척할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거든. 자기 발구르기로 소리 내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진짜 싸움꾼이 될 수 없거든 둘 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홍준표 시장이 빠르잖아요. 빨리 움직이고 촉이 있어요. 좋아요. 벌써 이 김건희 여사 저격을 나오지 하기 말라고 시작했어요. 했죠. 아마 오세훈 시장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이 그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이 다들 나설 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 이준석 포함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나서면 뉴스토마토는 또 2탄 3탄이 나올 거고요. 네. 그 내용들이 나올 거고 또 이거를 갖고 여기 말고 뭐 봉지욱 기자도 뭘 낸다고 하고 맞아요. 뭐 여러 예. 다른 장인수 기자 얘기도 있고 또 레거시 미디어가 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받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누가 먼저 나오냐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거고요.
칠레 가실 때가 아니라 이 상황을 잘 내부에서 보셔야 어쩌면 되는데 포기한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오늘 뉴스토마토 방송 예고가 6시에 됐었잖아요. 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새벽 방송부터 시작이에요. 네. 고현준의 뉴스브리핑부터 이걸 시작을 하더라고요. 한겨레 김한 기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지 SBS 그 아침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또 세게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일파만파 그 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다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 안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거 말고 전혀 다른 네. 또 아예 다른 개입 같은. 예, 이 사건과 전혀 다른 네. 공천 개입 의혹이 이번에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누군가에 의한 녹음 파일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더 다른 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 그래서 지지율이 대통령실은 지지율을 신경 쓰는 거지 않거든요. 그들은 뭐 자기네들이 갈 길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사하는 바는 크잖아요. 지지율이.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예. 이 정권이 지금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지율인데 지금 까딱하면 10%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 추석 때 의료 대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라고 안도하는 보수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너무 저거 너무 안일한 태도인데라고 생각이 든 게 억지로 막아놓은 거예요. 추석 연휴 때 네. 사람들도 추석 때 아프면 안 된다. 응급실 가면 안 사고가 된다. 안 날 뿐이지 저는 제 주위에 네.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는데 네. 응급실을 못 가가지고 지금 네. 뭐 근데 저 주위엔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사망으로 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도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눌러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추석 연휴만 맞아요. 막은 거거든요. 예. 개인 병원들이 어쩌면 국민들이 도와준 걸 수도 도와줬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니 도와준 조규영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석 의료 공백은 없었다. 국민 협조로 고비를 넘겼다. 아니 국민들이 저 이번에 만나면 네. 이제 제가 어머니랑 솔직히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명절에 만나서 밥만 딱 먹는데 네. 윤석열 정권 덕분에 어머니랑 사이가 돈독해졌어요. 같이 씹을 사람이 생기니까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너무 좋아지는 거야. 야. 저희 어머니랑 제가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성향이 약간 저랑 달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말싸움이 많았는데 네. 올 추석 때는 대동단결인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손이 커요. 네. 명절만 되면 음식을 막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것도 전 너무 싫었는데 네. 이번에 전 하나 딱 하셨더라고. 너무 비싸서. 비싸고 너무 비싸. 탈날 수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래서 날씨도 더워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슈. 그래서 불만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윤석열 정권 욕망하다 헤어져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근데 아니, 저희 집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이견이 없었을 것 거의 다 같아. 그랬어요. 이게 이 응축전 에너지가 저는 어마어마한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 참모 중에 그래도 그나마 돌아가는 사람이 뭐라도 해서 막아야 된다 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 건일 거예요. 네. 그 뇌물죄. 세상에. 그것도 안 먹힌 거고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게 네.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네. 코미디 같은 경우인데 오히려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한 건데 의료 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네. 마찬가지 대구가 그래요. 대구는 갔다 왔잖아요. 네. 안 못 갔어요. 갔어요? 못 갔습니다. 방송이 좀 있어서 못 갔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지지하죠. 기본적으로 민주당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네. 많은 분들이 예. 나이 드신 분. 네. 근데 하나는 일체예요. 의료 대란에서는 응급실 못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은 대구 노인 70대 이상 고령층이 맞아요. 더 많거든요. 예. 지금 대구 경북도 지금 부정 여론이 훨씬 높지 엄청 않습니까? 높아요. 부산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랐는 게 영남은 갤럽 보니까 서울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부산이 네, 금정구가. 예, 그 정도로 지금 민심이 폭발 직전에 있다. 그런데 보셨어요? 서울의 소리 영상 밤중에 네. 새벽 1시에 네. 경호원들 대동하고 편의점에 가서 과자와 음료수를 사시었다. 네. 왜 일부러 그러나요? 왜 그러죠? 강아지 산책. 이렇게 써니. 써니는 한복 입으시고 새벽 1시를 좋아하나? 그 새벽에 근데 강아지들도 그 시간에는 취침 아니에요? 자죠. 네. 무조건 자죠. 걔도 똑같지 않나요? 사람하고? 사람하고? 네. 네. 무조건 자죠. 밤엔 잔 거. 네, 새벽 애들은 이제 걔들은 어두워지면 잠. 저도 이게 강아지를 키우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1인 가구가 많고 요즘 반려동물을 예. 키우시는 가구들한테 어필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불쾌하거든요. 왜냐면 나의 그 반려동물이고 인생을 함께할 나의 동반자인데 뭔가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에 추석 때 사진 찍은 거. 저는 불쾌했어요. 저는 솔직히
꼭 저렇게 개를 안고 개를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의도적인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의도적인 게 보이니까 그림 사진 자체가 애들 이렇게 있고 네. 앞에 강아지 앉히고 네. 하나 끌어안고 네. 뭐 이게 좀 기획된 뒤에는 것 또 같아요. 모란꽃 병풍 세우셨던데. 아, 그래요? 그래서 또 내가 자세히 궁금해서 봤네. 찾아봤어. 모란꽃이 무슨 뭔가. 의미가 있나 했더니 설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선덕여왕 설화. 무슨 여왕 설화가 있더라고. 아 진짜? 당나라 왕이 네. 선덕여왕한테 네. 왕의 취입한 걸 축하한다고 모란 병풍을 선물로 보냈대요. 우리 그 스님이라고 제가 방송 같이 한 스님이 누가 얘기하셨어요? 왜 1월 무슨 오봉도라는 게 병풍을 있었는데 네, 계속 비판을 했어요. 그거는 제왕을 나타내는 거 진짜 그대로야 지금. 그래서 비판하니까 난 찾아봤어. 이번에 바꾼 게 있더라고. 모란으로 바꿨대요. 모란 선덕여왕이라는 거야. 선덕여왕이야? 그래서 모란 설화가 그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선덕여왕. 누가 선덕여왕이야? 모르죠.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 선덕여왕 아니잖아요. 여왕은 아니잖아. 여왕이 됐을 때 받은 선물이 모란 병풍이었대요. 당나라 왕한테. 뭐 의도한 건지 아니지. 아닌지는 어차피 모르지. 이거 해석은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냥 근데 우리 네. 너무 사실 뜬금없어. 아니에요. 아니 네. 너무 뜬금없어서 모란 병풍이죠. 무서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대통령실 상징이나 네, 뭐 이런 거 그거 이제 놓는데. 놓는데 예. 참 특이하다. 많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위기인데 체코로 가신 것도 좀 그렇고 예. 저라면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아 모란 개고기 시장 얘기하시는 모란시장? 모란 시장 예전에 모란시장. 예전에 아주 예전에 성남. 지금은 안 그렇죠. 예. 댓글에 올라와서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오밤중에 그렇게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굳이 과자하고 음료수는 낮에 사도 되잖아요. 네. 뭐 급하게 막 지금 당장 꼭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비서들이 있고 급한 게 있었다고 한다면 꼭 반드시 지금 새벽 1시에 꼭 필요해서 나가야 되는 거 의도된 거라고 아니라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러 사진을 저는 흘리려고 그래 했다? 봅니다. 네. 다 의도된 무슨 거. 용으로?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보여주기식 이런 건데 지금은 보면 네. 뭘 이게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냥 계속 그냥 보여주는 느낌이거든요. 아니 새벽 1시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 편의점을 가신 게 사실 예. 그 시간대도 일상적이지 않고 국민들과 괴리감이 좀 있고 그 새벽에 뭐 편의점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젊은 분들은 가시겠지만 그 새벽에 편의점 갈 일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생각해도 대통령 내외가 편의점을 평상시에 이용하시지 않을 거 않을 아니야. 것 같아. 시키죠. 아니, 맞아. 시키는 게 네. 밑에 부하라 시키는 게 아니고 네. 경호 차원에서 그 사람들 갔다 오는 게 맞아요. 네. 편의점은 취재 편의점인데. 네, 그죠? 아, 우리 이용 편의점은 취재 편의점.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이 편의점에 더 먹을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잘 모셔드릴게요. 네. 아니 근데 제 직원이 네. 저희 회사 직원이 이제 편의점을 부업으로 운영을 2개를 해요. 근데 편의점 점주분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거든요. 매우 힘들어요.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맞아요. 물론 다닥다닥 많이 생기기도 했는데 편의점 매출의 상당수가 노인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사가신대요. 젊은 사람들은 싼 데 찾아서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하시는데 네, 네.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마트에 가서 살 정도로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마트까지 가실 체력과 힘이 없어서 오히려 좀 비싸도 편의점 가서 사시는 경우가 많대요. 조미료나 쌀이나 라면이나 가까우니까 네, 조금씩 그쵸. 살 수 예, 있으니까. 예, 예. 근데 그랬던 노인 인구분들이 요즘 편의점을 이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심각해요. 그래서 편의점 매출에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어르신들이 편의점을 이제 이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편의점주들은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누가 봐도 연출된 장면으로 편의점을 간다? 저는 국민들한테 전혀 어떤 좋은 감정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게. 예. 아니 근데 저는 시간대가 새벽 1시에는 다들 사실은 귀가해서 주무시는 시간인데 그 납득이 안 야심한 시각에 그러니까 꼭 이거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저희가 계속 해석을 해보려고. 해줬고 네. 계속 해왔거든요. 네. 개사과 때부터 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런 거 정치인들은 사실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고 계산된 거라고 봐야 돼. 우리가 그거는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주고 하는 거니까 네.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새벽 편의점 출몰 그 영상 그 사진 그건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될 수가 없는 건데 네. 그래서 그냥 나오고 싶은 건가 싶기도 하고 예전에 개사가랑 저는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래요? 개사가도 플러스가 아니잖아. 지금 보면 와 진짜 우리 먹이려고 했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한동훈 대표의 배웅을 받으면서 체코 순방에 떠났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악수를 했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목례를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하여튼 대통령 내외분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 프라하 가는 거예요? 체코 프라하. 예, 가서 그런데 체코 여행 가기도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 내 친구들 중에 동유럽 가면 체코 다 가시더라. 그래요. 네. 네. 여하튼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이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또 25만 원 네. 지역화폐법 이거를 싹 다 이제 상정을 하고 통과시킬 걸로 보이는데 필리버스터 할지 말지를 10시부터 의총 중이래요. 그래서 네.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속보가 안 들어오는 걸 보면 네. 결론이 안 나는 분위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왜냐면 상당히 뭐 의사 논쟁이 있는 것 일정을 같습니다. 제대로 네. 합의된 게 아니라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딜레마일 겁니다. 그럴 것 필리버스터가 같아. 힘들거든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네. 네. 3박 4일. 왠지 모르겠는데 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 많이 힘들어 보였어. 네. 제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은. 네. 이제 어차피 의사 일정 합의 안 된 거니까 뭐 네. 가지 말자 이거. 어허. 차라리 거부하자. 그렇게 지금 의총에서 얘기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 벌써 결론이 났어야 돼요. 그렇죠. 필리버스터 예, 한다고. 예. 그래서 안 할 가능성도 있다. 네, 지금 5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거면 뭘 필리버스터 하러 가면 옆에서 아이 진짜 힘들다. 또 잘라고 누가 자는 사람도 있잖아.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 네, 그렇죠.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도. 해봤자 의미 없는 건데.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간 어차피 보면 벌고.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24번째 거부권을 대통령이 하겠죠. 하겠죠.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어. 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네. 다시 돌아왔을 때 네. 재의결할 때 어떻게 그때는 할까? 토마토 보도 등등 하고 네. 다 이제 응축되면서 재보궐선거하고도 엮여 있어요. 그러겠네요. 구청장 맞네. 선거하고도.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8명이죠. 8명. 당대표가 혹시라도 그때 이제 각을 세우려면 몇 표가 필요합니까? 8표입니까? 8표죠. 예. 아니, 가능하죠. 그래. 넉넉하게 10표. 10표. 예. 가능해요. 그러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에게는 아직 8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쵸. 과연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민주당 손잡고 이 재의결의 산을 넘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지 그게 네. 사실은 중요한 관전 근데 포인트인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지지율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 보면 지지율 진짜 안 보는 것 같아요. 안 보고 그냥 탄핵만 안 되면 되니까 헌법재판소 소장 재판관만 잘 잡으면 될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번에 재판관 나온 것도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고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지율을 무시 못합니다. 만약에 15 정도로 떨어진다. 네. 그러면 급변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민주당이 함께 할 때 좀 방송에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이야기했었거든요. 네네. 안 될 판에 뭐하러 민주당이 들어가가지고 공동 책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리스크를 부담하느냐. 안 되고 뻔하고 의사들 저기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 않은데 저 취재 편의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의결 때를 대비해서 한동훈 달래기가 필요했을 수 있겠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주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좀 나서서 여야 아니, 의정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당이 여기서부터 각을 세우면 재의결 때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얘기 들어주고 따라가주는 척을 해야 재표결 때 한동훈하고 약간 우쭈쭈가 될 수 있겠다. 이걸 계산한 건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예리하다. 맞는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요. 예. 아니 그리고 실제로 40분간 비공개로 딱 단독 회동을 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한동훈 대표하고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상당한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살짝 따 비슷하고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21대 국회 때 좀 체포동의안 문제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동병상련을 겪었다. 있는 걸 같아. 공감했다. 비공개 해동 40분이 거기서
별의별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지금 뭐 머니투데이 속보 나와 있는데요. 10시 52분에 나왔는데 지역화폐법, 쌍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네, 된다는 다 소식입니다. 올라가네요. 예. 10시 반에 의장 원내대표 회동했는데 방금 끝나서 관련된 네. 속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네. 그랬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안 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의사 일정 거부하고 그냥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 차라리 그냥 아예 근데 힘든 걸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필리버스터 하는 게 음. 그렇게 해봤자 무슨 정치적 필리버스터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걸 공감할 거면 자기들도 알 거예요. 네. 또 졸기나 네, 할 수도 있고 또 어차피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또 뻔하니까 네. 그냥 시간만 3, 4일 더 연장하는 효과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굳이 그걸 할까? 저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 CBS 한판 승부에 한동훈 대표가 플레이리스트 가지고 DJ 했어요. 네. 들으셨어요? 안 들었습니다. 이제 소식만 저는 안 네, 들었어요. 보도만 소식만? 한판 네, 승부를 네. 좋아하지만 네, 네.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보면 네. 짜증날. 죄송해요. 음악 얘기를 네. 하는 거를 잠깐 이제 라디오로 이제 할 때 비틀즈 얘기를 하든가 그 정도 들었는데 어디 비틀즈 하면서 꺼버렸어요. 저는 그랬어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네. 본인이 어떤 취향인지를 잘 보여주었다. 네. 이제 이런 평가는 있고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뭐 함께 가자 뭐 네. 이런 차원에서 마지막에 음악도 틀고 이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잔잔했다 이런 네, 평가한 네, 네. 것 같아요. 녹음했던 것 같아요. 녹음. 녹음 자리 갖고. 근데 저는 뭐 어떤 이 국민들에게 좀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뭐 노력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맥락상. 지금 뭐 정치적인 현안들도 굉장히 무게감 있는 것들이 많고 먹고 살기 힘든 이 와중에 당 대표가 태평하게 지금 네네. 플레이리스트 소개할 땐가 여당 당 대표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듣지도 않고 그냥 그 얘기만 듣고도 일단 거부감부터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금이 그럴 때야? 아니 그리고 그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해서 박단 전공희 네. 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는 계속 만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연락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서 또 공박을 해야 되는데 네. 한동훈 대표 성정이라면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네. 나와야 되는데 또 말씀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해했나요? 이게 돼야 되는데 별말 없고 근데 사실은 네. 정광재 대변인이 다른 라디오 방송인가 네. 다른 방송에서 박단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네. 계속 소통하고 하고, 있다니까 예. 박단 예. 협의회 의장이 완전 화가 난 거예요. 그런 것 네. 같아요. 거짓말하고 있냐. 너희들하고는 상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다시 또 반박을 할 건데 네. 그것도 안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 박단을 잡아야 돼요. 사실은. 네, 제일 중요하죠. 전공의들이 제일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좀 착각하고 있는데 네. 의사협회가 더 중요한 게 전공의가 중요해요. 전공의가 빠진 게 지금 크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사실 여야 의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네. 이 난국을 그렇죠.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네.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신뢰까지 무너졌다고 하면 의료계하고 만나기가 네. 상당히 어려운데 어디서 돌파구를 정부 여당이 찾으려고 하는 건지 그냥 잘 넘겼다. 땜빵 네. 잘했다. 조규영 장관 얘기대로. 답답해요. 네, 국민들 뭐 시민의식으로 돌파했다. 이렇게 넘어가면 엄마를 오줌 누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막을 사실은 수가 없어요. 추석 연휴 때 소아과마다 뭐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지만 대기표가 뭐 난리 났어요. 100명이 넘고 막 이런 소아과, 산과 뭐 지금 뭐 난리가 난리가 났는데 났는데 사망 사고가 없을 뿐이에요. 네, 네. 잘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 인식이 이러면 네. 이걸로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드는 모든 거죠. 논란에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이 그런데 그냥 문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수능 끝나고 의대 입학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수그러 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네.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그냥 버티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정권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정권은 어찌됐든 간에 의료 개혁을 단행한 정권으로 기억될 거라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과 뭐 환자들의 희생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네. 그저 그냥 그 한 줄 의료 계획을 성공시킨 정권 이거 하나가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다음 네. 주 화요일입니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여당 네.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야, 하기로 했네요. 이것도 다 속이 다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차피 본회의 하면 통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거부권 행사할 거고
제2요구권 행사가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재표결을 할 거니까 네. 그 전에 얘기하려고 한동훈 등 지도부를 불렀다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드니까 부른 거야. 힘드니까 상황상. 네. 안 그러면 부를 리가 없죠. 몰래 자기 우쭈쭈한 사람을 만날 건데 이것도 사실은 참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한심스럽다 해야 되나? 예. 예. 대통령실에서 방금 입장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새 법안 네. 상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거부권 시사를 했습니다. 벌써. 뭐 시사 안 해도 알았어. 시사하지 마라. 시사 안 해도 된다. 다 알아? 시사하지 마라. 이제 법안 통과 없는 거 안다. 뭘 시사하노? 시사할 필요 없다. 우리도 다 안다. 다 안다. 내가 대신해 줄 거. 그래. 딴에 하나 천만 분에 하나 깜짝 통과시키는 경우. 그게 뉴스다. 그 뉴스. 그게 뉴스. 그게 뉴스가 돼.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참 네. 걱정입니다.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사드 괴담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포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현재 그 정치권에서 주종 관계가 뒤바뀌고 있다. 국가 경영이 주지 탄핵이 국가 경영이 주지 탄핵이 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군불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답변 웃기잖아요. 그 뭐야? 이재명 얘기 또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사법 리스크. 네, 네, 그 얘기 나왔어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네. 저기 정당 같지가 않아. 뭔 참. 소리를 하고 앉아 있노? 자, 24일 만찬은 의료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뭐 누구끼리 만나고 뭐 할 낀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왜 윤여한도 부르지 그때 또? 아이고 참. 가겠네. 네. 지도부잖아. 지도부요. 최고예요. 야 문자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 내가 좀 국민으로 답답하다 진짜. 해결책이 그러니까요. 안 나오는데 네. 해결하는 방법 간단해요. 전공의들 만나야 돼요. 그 의사들을 만나야지. 이게 의사들한테 안철수 의원 얘기가 정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철수 형 말 맞다는 게 지금이라도 스탑 시켜야 돼. 스탑 시키고 그거 안 하고는 답이 없는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엉뚱하게 자기들이 밥 먹습니까? 밥 한 번만 먹어봐라 되는지. 네.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었고 공천 개입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은 개입으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조언에 불과하다. 이런 그게 입장들을 개입이지 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야 간에 상당한 공방이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원하는 게 이거예요. 공방이 돼야 돼요. 공방이 네. 돼요. 자, 1라운드 종이 울렸다라고 네. 보여지고 이후에 추가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들도 계속 주목해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김영선 의원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명태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사실 이 사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지 어느 않습니까?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뭐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당사자들은 더 훨씬 더 지적적이고 그렇지, 다양한 그렇습니다. 증거들을 갖고 있겠죠. 감옥 갈 수도 네.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만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대통령의 권력의 크기예요. 그렇지. 근데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이 열차는 진짜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네. 이 권력의 붕괴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이분들도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갈아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자신들이 구사일생 살아날 수 있는 길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어떤 선택을 할지.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침몰하는 난파선에 보면 쥐들이 딱 제일 먼저 위로 쫙 올라요. 쭉쭉쭉쭉거리면서 그런 쥐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언짢게 언짢게 해. 만드십니까? 큰일 나실 분들한테. 미안해요. 형님, 내가 형님한테 이렇게 대두지 않는데 크게 꾸짖고 싶습니다. 그분 큰일 나실 분들이에요, 이분들 다. 그리고 또 침몰한 난파선에 호랑이들이 또 호랑이가 됐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 호랑이 됐어요. 네. 아, 진짜. 표현을 조심해 주십시오. 타이거스가 됐어요.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정말. 아, 여러분들 정말 짤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짤쇼까지. 언제 방송이지? 짤쇼, 우리 짤쇼. 7만 다 돼가니까. 와, 10만! 짤쇼 10만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네, 곧 될 거라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안 하면서. 되면 짤쇼 가서 우리 뉴스토마토 그럴까? 단독 해야 되겠다. 거지 옷 입고 그러니까.
아유, 하여간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 네. 분 평론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